네,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3부 시작합니다. 다양한 우리 사회 이슈를 초선 의원들의 젊은 의원들의 시각으로 살펴보는 초선 열전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저도 마스크 쓰고 스튜디오에서요. 그리고 의원 두 분도 스튜디오가 아니고요. 전화 토론으로 만나보겠습니다. 허은하 국민의힘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허은하입니다. 네. 자, 그리고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장경태입니다. 예. 자,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에서 이제 제가 됐으니까 장관 됐습니다. 오늘부터 임기 시작하는데 어제 그 청문 보고서를 이제 여당 단독 채택했습니다. 진선미 위원장이 표결에 붙여 이제 과반 찬성을 받은 건데, 자, 우선 민주당 입장부터 들어보죠. 이거를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기사 제목에서는 강행 이렇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강행. 네, 일단은 네. 변창흠 장관 같은 경우는 네. 주택 공급, 도시계획, 도시재생 전문가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 중요한 부동산 정책을 이어나갈 정책적 전문성이 매우 중요하고요. 또 국정 공백이 없어야 된다는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자꾸 이제 야당에서 어찌됐건 뭐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했습니다만 도시락, 커피, 과자 등의 의혹도 제기했고요. 네. 블랙리스트라고 주장은 했지만 이미 2017년에 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던 이야기고 감사도 받았습니다. 사실 오히려 승진한 사례가 더 많았기도 하고요. 예. 여러 가지 어떤 질책에 대해서 충분히 사과도 했고 앞으로 그런 이 사과뿐만 아니라 이 많은 분들이 또 지적해 주셨던 위험의 외주화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예. 그동안의 정책 방향을 고수하지 마시고 위험의 외주화도 이제 말씀하신 대로 잘 이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예. 저희가 23일 인사청문회 하고 24일 날 채택을 하려고 했으나 이 합의 처리를 해달라는 여러 가지 야당 요청을 저희가 충분히 고려해서 28일 회의까지 어제 회의까지 네. 저희가 많이 기다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를 위한 발목 잡기나 계속적으로 이렇게 시각 끌기만 하면 사실 저희가 양치기 소년이라고 하죠. 저희가 신뢰할 수 없는 상대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가급적이면 좀 제대로 된 합의 절차를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 예, 그래서 이제는 시간상 지금은 이른바 강행이라고 하는데 이걸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강행은 아니고요. 예. 이 인사청문 이제 요청을 하고 나서 인사청문회를 예. 요청하고 나서 20일 이내에 이제 보고서를 채택하든 불채택하든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28일이 어제가 마지노선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기립으로 이제 과반 찬성 진행됐는데, 자, 그러면 허은하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시고 계십니까? 아시다시피 변창흠 이제는 장관이라고 불러야겠죠. 예. 변창흠 장관은 등장할 때부터 김현미 장관을 그립게 만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전인대 문제가 무능이었다. 예, 네. 그렇게 했던. 좀 그립게 만들었다. 어느 정도길래. 전인대의 문제가 무능이었다면은 네. 전 장관의 문제는 좀 무능과 인격적인 흠결까지 덧붙여진 최악의 국무위원 후보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고요. 개인적으로는 정치의 문제가 사법부로 가는 것을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정치는 끝까지 대화와 타협의 여지가 남겨져 있어야 하기 때문인데요. 예. 그런데 변 장관의 문제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망언과 궤변은 100번 1000번 양보해도 정서와 인식의 문제라고 이제 생각하고 양보를 할 수 있더라도 후보자의 블랙리스트 작성과 또 부정 채용 등의 협의는 타협의 여지가 없는 위협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변창흠 장관이 문재인 정부서 26번째 야당 동의 없는 장관이 된 거거든요. 네. 이러한 불명예가 분명히 퇴임 후에 측근들과 재판정에서는 조국 씨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예. 자, 그래서 국민의힘 쪽에서는 형사 고발도 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사법부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하지만 이제 좀 문제가 다른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그렇군요.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회가 이제 어제 6번째 회의에서 최종 2명 후보 압축했습니다. 그래서 판사, 검사 출신 한 분씩 2명 했는데, 자, 후보자 이 2분, 사실 여야 쪽 후보 추천위원들이 한 분이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대한변협
회장이 추천한 두 분이 된 건데 두 분 후보 면면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공수처법이 발효되고 시행된 지 벌써 5개월이 넘게 지났습니다. 166일 만인데요. 예. 어찌되었건 이 김진욱 이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 판사 출신이죠. 또 이건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검사 출신입니다. 예. 그 두 분 모두가 다 대한변협에서 추천한 분들이거든요. 예. 또 이 공수처장 추천위원, 야당 측 추천위원 두 분이 스스로 자기들이 추천한 이 후보, 처장 후보에 대해서도 반대를 하셨었는데, 이 두 분은 어찌됐건 대한변협이라는 중립적인 단체에 또 5명의 야당 추천위원회 를 제외한 5명이 모두 만장일치로 이 찬성하신 처장 후보자시고요. 뭐 두 분 모두가 다 독립성이나 수사 능력, 또 리더십이나 책임감 등이 골고루 갖춰져 있다는 평가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아마 두 분 중에 한 분을 곧 지명하시고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그러면 추미애 장관이 추천한 분은 안 됐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뭐 더 중립적인 인사, 더 강도 높은 이 어떤 논의를 위해서 예. 장관께서 뭐 추천을 하신 분도 대단히 좋은 분이고 유능한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대한변협의 추천권을 사실상 많은 부분 인정을 한 것이죠. 예. 자, 그러면 자 김진욱, 이건희 두 후보자로 정하셨는데 허은하 의원께서는 이 두 분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우선 저희는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거 아실 테고요. 그 인물에 대한 어떤 면면을 살피기 전에 예.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한 공수처 개정안 자체가 위법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예. 이와 같은 그 과정의 적절성과 절차의 적법성을 무시하고 추천된 후보는 아무리 훌륭한 인물이라고 해도 그 권력의 사생아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부와 여당은 과연 초대 공수처장에 이런 오명을 씌우고 싶은지 그 부분을 저는 묻고 싶습니다. 예, 후보자 면면이 아무리 훌륭하더라도 이제 과정, 절차가 문제가 있으면 결국은 문제가 된다. 그런 네. 말씀이신가요? 네. 그러면 일단 후보자가 정해졌는데 아마도 지금 대통령이 이제 두 분 중에 한 명을 지명합니다. 그러면 이것저것 준비할 시간이 필요한데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당장 다음 달 안에 공수처 출범 이걸 겨냥하고 있는데요. 계획대로 될까요? 뭐 일단 이번 주 중에 공수처장 한 명을 지명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내년 1월 중에는 공수처를 출범시키는 것이 사실 지금도 대단히 늦었습니다. 법이 시행되고 나서 6개월 안에 제대로 시행조차 못하는, 처장조차 추천 못하는 이런 문제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야당에서는 비토권이라고 표현하지만 사실 그렇게 따지면 검찰총장도 뭐 비토권을 가져야 되고 국정원장도 비토권 가져야 되고 다 가져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소위 민주주의 원칙과 원리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3분의 2 정도면 일정한 의사의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간주를 합니다. 예를 들면 뭐 대통령 탄핵이라든지 개헌까지도 국회 제적의 3분의 2라는 의결 정족수를 갖는데요. 이 공수처만 유독 너무 높은 7분의 6이라는 너무 높은 이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원포인트로 7분의 5로 낮춘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애초 야당에서 공수처를 설치하고자 하는 지금 뭐 주호영 원내대표도 그랬고요. 안철수 전 대표도 그렇고 현 대표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공수처가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해오셨는데 지금까지 어떤 정치적 행보를 보면 전혀 뭐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 혹은 구성에 대해서 항상 발목 잡기로만 좀 일관되게 행동을 해오셨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진정성이 없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공수처장을 발빠르게 이미 늦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법을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국민의힘 쪽에서는 공수처법 개정안이 유헌이다. 그래서 계속 법적 대응 하겠다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허은하 의원님? 네. 예. 기본적으로 뭐가 이렇게 급한지 모르겠습니다. 발목 잡기라고 하기 전에 대화와 타협이 먼저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그 코로나 확산과 백신 확보 실패, 윤석열의 복귀, 부동산 참사, 이 모든 것들은 이미 정부가 막장으로 들어섰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국면 전환을 위해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1월 내에 공수처를 출범시킬 거라고
저는 예측하고 있고요. 이렇게 서두르는 것을 보면 공수처가 아니면 권력의 누수와 레임덕, 그리고 정권 이후의 안정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대통령과 여당의 구차한 절실함까지 좀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저지른 위법과 위헌의 정황은 언젠가는 드러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 정권의 막가파식 횡포를 역사적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라도 저희는 법적 대응과 국민적 투쟁을 이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검찰 개혁 차원에서 정부에서 공수처 출범을 계속해서 추진해 왔는데, 자, 민주당 여권, 여당 내부에서는 검찰 개혁 시즌 2 추진한다는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에서 수사와 기소권을 분리하고 국가수사청까지 신설하겠다 이런 계획인데, 조만간 당 차원에 관련해서 검찰 개혁 완수안도 나올 거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당내 분위기는 어떻게 들립니까? 일단 검찰 개혁의 예. 필요성은 더 절실해졌다고 보고요. 법원의 판결이 대단히 아쉽긴 하지만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권, 또 검찰총장에 대한 민주적 통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찌되어 가처분에서는 인용한 것이지 이 본안에서는 인용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본안 재판에서 승소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코 면죄부가 아니다. 그리고 또한 재판부의 판결 또한 이 검찰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본안 소송에서는 좀 더 다른 판결이 나올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예. 사실 검찰 개혁 과정에서 이 개혁적이길 기대했던 건 사실입니다.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하지만 이 실망감이 좀 표출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것과 별개로 개인에 대한 개혁은 아니기 때문에 제도 개혁에 오히려 앞으로 중점을 둘 것이고요. 방금 말씀하셨듯이 수사와 기소권 혹은 검사징계법이나 검사의 지위와 권한에 관한 부분들 여러 가지 관련돼서 많은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저희가 TF로 만들었던 검찰 개혁에 대한 것들을 이제 특위로 격상했던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논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검찰 개혁에 대해서 온 국민이 정말 바라고 있는 염원 아니겠습니까? 많은 국민들이 정말 검찰의 이 무소불위의 권력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요. 도저히 이제 민주적 통제가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중단 없는 앞으로 계속 지속적인 검찰 개혁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예. 자, 그러면 네. 국민의힘 허인하 의원께서는 이렇게 검찰의 수사 기소권 분리하는 거 원론적인 이 부분은 방향 맞다 보십니까? 저희는 좀 관점을 달리 봅니다. 우선 검찰 개혁에 시즌 1, 2 이렇게 몇몇 이름 붙이는 거 네. 이러한 권력 노름하는 여당의 인식이 좀 기가 차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정부 여당 인사들은 지금의 상황이 드라마 시나리오로 여겨지나 봅니다. 이건 현실입니다. 대통령과 여당이 아무리 검찰 개혁이라고 써도 국민에겐 윤석열 죽이기로밖에 안 보이는 것을 아직도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만큼이나 검찰 개혁이라는 단어가 이젠 한참 오염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수처의 수사처에 도대체 검찰을 어디까지 누더기로 만들려고 하는 건지 그 부분을 지금 걱정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러다가 친문 의원들한테 마패까지 쥐어주고 암행문사청까지 만들게 생겼다고 저희끼리 농담 아닌 농담도 하고 있습니다. 암행어사청이요? 암행문사청. 암행문사청이. 예. 네. 네. 자, 그러면 이런 말씀하시는 이유가 이 민주당의 검찰 개혁 이 절차라든지 방향, 방금 말씀하신 표현 여러 부분에서 무리가 있다. 그래서 민심에 역행한 거다. 이렇다는 말씀인가요? 네. 그러니까 솔직히 그 민심이 이반된 것이 아니라 그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 뜻을 저버린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들에게는 민심이 아니라 문심과 팬심만이 중요하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 만약에 코로나19 상황 아니었다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광장으로 촛불이 아니라 횃불로 국민들이 가득 찼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코로나19의 유일한 수혜자는 그 대통령과 집권 여당일 뿐입니다. 네. 제발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장경태 의원께서는 이렇게 이제 저도 좀 짧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권력을 사실 이제 국민의힘은 왜 이렇게 두려운 게 많을까 싶습니다. 이 권력에 중독돼서 그런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이 공수처의 수사 대상 자체가 대통령의 친인척 혹은 고위공직자, 국회의원, 판검사 등의 사실상 이 권력
권력과 기득권을 가진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 저희가 야당이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과 친인척 또 고위공직자, 장차관의 정무직 공직자도 저희가 아마 집권 여당이 임명했을 거고요. 국회의원 수도 저희가 더 많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수사 대상이 훨씬 더 많은데 국민의힘은 유독 본인들의 이 정말 안위와 정말 그런 것들을 걱정을 많이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사실 지금 작년 패스트트랙 수사부터 시작해서 검찰이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저희가 계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이 검찰의 이 기소 독점권을 활용해서 국민의힘이 그걸 방패막이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권력에 중독되다 보니까 너무 이 국민의 시선을 못 맞추는, 잘 모르는 것들이 그런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황보산의 출발새 아침 지금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허은하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초선 열전 토론하고 있습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의견 주실 분들은 샵 0945번 50원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면 방송에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튜브에서도 YTN 라디오 검색하시면 보이는 라디오로 저희 프로그램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윤석열 총장의 업무 복귀 이후에 여권 일각에서 사법부에 대한 비판들 나오고 있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김명수 대법원장에 공식적으로 또 답변을 요청했고요. 자,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허은하님? 예. 네, 저는 할 말을 하셨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그 문주주의 신정일치 국가가 아니라 민주주의 삼권 분립입니다. 그 삼권 분립 국가라는 것은 모두 다 알고 계신 상황이고요. 그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은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 입법부 수장인 국회의장과 함께 대한민국의 3부 요인 중 한 명이십니다. 그런데 사법부의 판단을 쿠데타라고 칭하는 등 그 권위를 능멸하려는 여권 인사들에 대해서 그 사법부의 수장이 침묵을 한다면 이는 삼권 분립의 헌법 정신에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입법부의 수장이었던 정세균 국회의장을 국무총리로 앉히시고 당대표였던 그 추미애를 법무부 장관에 앉히시면서 입법부와 법무부를 장악했다는 그런 자신감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장경태 의원께서는 방금 들으신 것처럼 입법 쿠데타, 사법 쿠데타 이런 표현까지 나왔는데 이런 강도 높은 비판 어떻게 맞다고 보십니까? 일단 국민의힘의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모두가 다 민주주의의 원리를 공격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사법부의 정치적 견해를 표명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과 정치적 중립성 또 독립성 차원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된 말씀인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도가 너무 떨어지지 않나 구시대적인 모습들을 좀 보인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주호영 원내대표 또한 공수처장 추천위원은 국회의장이 위촉하는 독립기구입니다. 그런데 밀봉된 친서를 전달하면서 역사의 오명, 역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약간 저주를 퍼부었거든요. 사실 밀봉된 친서 같은 경우는 보자진도 보지 않는 그런 형태의 소위 개별적 편지를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실 협박 편지를 보내면서까지 이 독립적 기구에 대해서 비대위원장은 사법부를 공격하고 또 원내대표는 이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를 헌법 독립기관을 공격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서 참 정말 너무 이 막장 드라마를 너무 연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방금 허은하 의원께서 얘기하시기로는 여권의 의원 몇 분께서 강도 높은 표현으로 사법부 판사들을 공격했다, 비판했다. 이 자체가 삼권 분립, 민주주의 기본 원리를 훼손한 것이다. 이런 입장에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의견을 낸 거 아니겠습니까? 사법부 재판의 판결에 대해서 이 판사들의 개별적 판단이 동의하지 않거나 납득이 안 갈 수는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개별 의원들의 생각을 말씀하신 거라고 보고요. 그것 자체를 사법부의 공격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일단 기본적으로 대법원장에게 정치적 견해를 표명하라고 하는 강요 자체가 문제고요. 저희가 이러이러한 판결에 대해서 납득이 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논리적인 어떤 이 토론과 논쟁이 될 수 있지만 대법원장에게 정치적 견해를 강요하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정말 사안 자체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허은하 의원께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주주의의 삼권분립 국가라는 걸 절대 잊지 마셔야 된다라는 생각.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으로요. 윤석열 검찰총장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에서 23.9%로 5차 범위 벗어나는 단독 1위 차지했다는 그 여론조사 결과 나왔는데, 자, 지역별로는 수도권과 충청에서 윤 총장 지지율 상승했듯 뚜렷합니다. 이 결과들 어떻게들 지금 해석하십니까? 저는 상당히 흥미로운 결과라고 봅니다. 흥미롭다고. 제가 예. 알기로는 예. 윤 총장이 스스로 대권에 나가겠다고 한 적이 없어요. 예. 또한 여론조사 기관들의 그 조사 대상에서 제외해달라는 요청까지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윤 총장은 인사청문회 당시 저희 당의 반대로 인사청문 보고서조차 채택되지 못했던 분이시거든요. 예. 그런데 이런 분을 대권 주자로 키운 것은 윤 총장 스스로가 아니라 그 추미애 장관과 문재인 대통령이십니다. 어쩜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대권 주자를 키워낼 수 있는지 상당히 신기하고 흥미롭습니다. 그래서 추미애 장관과 문재인 대통령의 그 추문 정치 컨설팅이 만들어낸 작품이다라고 농담 삼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장경태 의원 의견 듣기 전에요. 이번 여론조사 개요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에서 23.9%로 5차 범위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2.2%포인트 밖에서 단독 1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어제 나왔습니다.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20일 24일까지 전국 성인 남녀 2,04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 결과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12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장경태 의원 의견 주시죠. 일단 지지율의 상승세는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예. 검찰 개혁에 대해서 반대하신 분도 있을 거고요. 또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반대하신 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국민의힘이 정말 우리 허은하님께서 존경하는 우리 허은하님께서 소가리를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예. 정말 오히려 국민의힘의 유력 주자가 없다 보니까 또 혹은 후보가 너무 자종 질환이다 보니까 반사이익을 얻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는 신기루 현상이라고 봅니다. 정치를 하지 않을 때 또 아름다웠던 분들이 많이 있으시죠. 안철수, 반기문 이런 분들인데요. 윤석열 총장도 현재는 어찌됐건 지금 딱히 지지를 보낼 분이 없는 상황에서 또 가장 전면에 나서 있는 분이다 보니까 예. 아무래도 그런 지지율 쏠림 현상이 있을 수 있다. 또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 또 여러 가지 어떤 이미지 포장, 과대 포장으로 인한 신기루 현상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들이 보이는 거고요.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힘이 오히려 더 안타까워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건. 예. 자, 지금 두 분 초선 의원 얘기 듣는 중에 청취자 여러분들 의견들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9877님, 5714님, 9083님, 4637님, 9976님, 4384님, 9920님, 2271님, 7884님 등 많은 분들이 의견 주시고 계시는데, 자, 그 중에 9432님께서는 허은하 의원님, 무소 불위 검찰 행동을 그냥 놔두자는 건가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허은하 의원님 답변 좀 하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좀. 예. 내용이요. 9442님께서 허은하 의원님, 네. 무소 불위 검찰 행동을 그냥 놔두자는 건가요?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질문 감사합니다. 예. 저희 당 차원에서도 네.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은 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절차적인 적법성에 따라서 그러한 검찰 개혁이 되어야 된다. 누군가를 죽이기 위한 검찰 개혁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일 뿐입니다. 예. 그래서 과정의 적절성과 절차의 적법성을 저희는 중시한다라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추미애 장관이 이제 사표를 냈었는데 아마도 공수처장이 이제 지명되는 그 시점과 동시에 거의 비슷한 시점에서 사표 수리되고 후임 법무장관을 이제 내정한다는 지금 상황 같은데요. 특히 더불어민주당의 박범계 의원 판사 출신이죠. 이분이 유력하게 좀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제 검찰 개혁을 계속 이제 강공 차원에서 유지한다. 이런 것으로 익히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은 개각으로 어떤 이 국면 전환도 우리가 가늠할 수 있을까요? 자, 두 분 의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네, 먼저 말씀하십시오. 네, 먼저 말씀하십시오. 네. 예.
자, 장윤태 의원 먼저 말씀하시죠. 네. 허 의원은 말씀하셨으니까. 네. 일단 이 소위 검찰 개혁의 과정이 방금 말씀드렸듯이 제도적 개혁을 하는 것이 원칙이자 또 지향점이긴 합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네. 지금 추미애 장관께서 여러 가지 결단력과 추진력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검찰 개혁이 이 정도까지 왔다고 보고요. 예. 또 퇴임 여부와 관계없이 공수처의 구성과 안착을 위해서 노력하시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아마 본인의 역할을 제대로 하시리라 보고요. 예.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거론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누가 되시든지 충분히 또 능력 있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예를 들어 박범계 의원 같은 경우는 판사 출신의 또 삼선 중진 의원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역할을 잘 또 검찰 개혁의 추진력을 또 잘 행사하실 분이라고 보고요. 다만 여러 가지 이제 검찰 개혁과 관련돼서 법무부 장관에게 어떤 관심이 쏠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이 부분이 사실 중요한 것이 아니다. 국민들께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 혹은 언론이나 혹은 어떤 야당 또한 스스로 반성해야 될 대목은 왜 우리가 검찰 개혁을 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본질적 이유와 원인입니다. 저희가 아까도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국민의힘이 왜 이렇게 공수처를 두려워하는지, 검찰 개혁을 왜 이렇게 두려워하는지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훨씬 더 많습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수사 대상도 많고 저희가 오히려 수사 받을 오히려 가능성이 높을 텐데 만약 한다면 왜 이렇게 두려워만 하는지, 혹은 검찰 개혁을 왜 이렇게 반대만 하는지, 혹은 검찰 뒤에 숨어서 무엇인가가 꾸미고 있는 것이 아닌지라는 정말 여러 가지 의구심이 들게 합니다. 아마 국민들께서도 궁금하실 거예요. 그 원인과 이유에 대해서, 검찰 개혁을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 명쾌하게 말씀도 못하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장관의 여부와 관계없이 검찰 개혁에 대한 제도적인 목표들 노력해 가겠다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장윤태 의원님, 장인영님한테도 네. 지금 청취자분 질문이 하나 들어와 있습니다. 네. 2271님께서 민주당은 정말 국민의 생각과 마음을 알긴 하나요? 라고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하셔야겠는데 보니까. 국민의 생각을 저희도 국민과 일단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왔습니다. 예. 검찰개혁은 저희가 국민과 함께한 약속이고요. 공수처 설치도 여야 할 것 없이 많은 대선 후보들이 약속을 했던 부분입니다. 예. 그 약속을 지키는 과정에 있고요. 그 과정에서 이 코로나 경제 위기 때문에 너무나 어렵고 힘든 과정입니다. 1, 2, 3차 재난지원금 만들 때 많은 야당의 반대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저희는 재난지원금을 열심히 정책적 과제로 이행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백신의 도입 또한 많은 국민들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요. 저희가 지금 계속 언론을 통해서 백신에 대한 계약, 그리고 안전에 대한 승인, 사용 승인에 대한 부분들, 앞으로 그리고 이 공급과 보급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안전이기 때문에 국민을 실험 대상으로 할 수 없다. 그래서 여러 가지 국민의 생각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허은하 국민의힘 의원, 초선 열전 토론 이어가고 있는데요. 방송 들으시면서 의견 주실 분들은 계속해서 샵 0945번 50원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또 탄핵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권에서. 근데 네. 이제, 이거 관련해서 추미애 장관이 또, 이거 탄핵이 맞다. 이런 식으로 또 의견을 또 냈고요. 자, 이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도 신중론도 제기되고 있고 그런데 어떻습니까? 장윤태 의원? 일단 탄핵할 만한 사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되었건 이 행정부의 권한은 징계의 권한, 법무부 장관이 사용하는 징계의 권한이 있는 것이고요. 또 가처분에 대한 이번에 가처분 재판이라든지 앞으로 본안 소송 또한, 본안 재판 또한 사법부의 권한이고요. 예. 입법부 또한 검찰총장을 탄핵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긴 합니다. 이건 헌법 원리이기 때문에요. 헌법이 주는 권한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아마 개별적으로 탄핵을 주장하신 분도 있긴 하지만 예. 제도 개혁에 더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 또한 실망감은 매우 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 개혁의 이 완성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 더 중점을 둘 예정입니다. 예. 허은하님께서는 탄핵 관련 우리 얘기 어떻게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이자 법치주의다라는 걸 절대 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청와대는 그리고 여당은 그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국민께서도 지금 질문을 해주셨던 것처럼 국민의 마음을 너무 모르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국민께서 추윤 갈등에서 윤석열 총장의 손을 들어주신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신임만 있으면 절차와 기준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해도 된다는 장관의 태도에 경고장을 내린 겁니다. 그 경고장은 윤석열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의 효력 중단을 결정한 법원의 판단으로 다시 한번 확인이 됐거든요. 예. 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그 조금 전에 질문해 주셨던 박범계 의원에 대한 얘기를 한다면 예. 네네. 그 빈자리에 또다시 그 삼권 분립을 무시하고 문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그 패권과 갑질에 물든 일을 좀 보내려 하고 있다라는 것 또한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 박범계 의원은요, 국회 회의장에서 법원 행정처장에게 예산을 틀어주고 살려주십시오라고 해보라고 해서 논란이 된 인물입니다. 예. 국가의 재정을 자기 호주머니 돈처럼 여기는 기본적인 태도도 기가 막히고요. 사실 입법부 구성원으로서 사법부의 갑질을 하는 태도를 보면서 그 삼권 분립에 대한 이해는 있으신지 의구심이 들 정도였었거든요. 이런 분을 후임으로 임명하면서 국면을 전환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대통령의 뜻대로 하고자 한다면 차라리 법원도 행정부라고 생각하시는 김진애 의원을 앉히시는 것이 국정 철학에는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주제는 바꿔서요. 서울시장 다가오는 서울시장 재보선 선거 좀 관련해서 토론 좀 해보겠습니다. 자, 보수 진영도 범여권도 단일화 셈법 좀 몰두하는 분위기인데요. 자, 일단 국민의힘 쪽은 완전 국민 경선 검토하는 그런 상황으로 봐야 되겠죠? 네. 예. 제가 답변 드릴까요? 예. 허인하 의원. 예. 네, 이번에 서울시장 재보궐은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문이라는 말도 안 되는 일로 발생한 것입니다. 예. 사실 저도 서울 시민의 한 사람으로 좀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인데 그 원인을 제공한 더불어민주당의 당원 당규까지 뒤집어서 후보를 내는 것도 참담한 일인데 그 당의 이중대까지도 이제 시장을 하겠다고 나서니까 정말 어이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중대요. 네. 네, 김진애 의원의 출마 선언으로 네. 그 여당도 지금 단일화 이슈가 부각되고 있는 것 같아서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좀 이번 서울시장 선거가 서울 시민의 자존심을 살릴 정책과 인물의 대결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예. 하지만 여건이 이렇게 나오면 그 정책과 인물의 대결이 아니라 그냥 선악의 대결이 되고 그 민주당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저희의 승리는 네.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더불어민주당 쪽도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진애 의원 출마 선언했고요. 그래서 단일화 이슈가 또 부각되고 있는데 장경태 의원 어떻게 상황 진단하십니까? 일단 열린민주당을 이중대라고 표현하신 부분은 아마 열린민주당에 사과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비례대표 지난 총선에서도 더불어시민당과 경쟁했던 정당이기 때문에 예. 경쟁했던 정당을 이중대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어찌되었건 정말 원치 않는 선거였고요. 또 정말 시민들께 일단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서울 시민의 1,000만 시민의 삶을 향상시키고 개선하는데 매우 주력해왔다. 민주당 정부 같은 경우는 이 무상급식을 시작으로 여러 가지 도시재생이라든지 마을 공동체 그리고 서울 시민의 삶과 관련된 정책을 많이 추진해 왔습니다.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저희가 정책적 성과와 비전을 가지고 선거를 치를 예정이고요. 참 국민의힘이 오히려 더 소가리를 크게 하실 것 같습니다. 대선은 윤석열 총장이 대선 주자로서 주목받고 있고 서울시장 후보로는 안철수 대표가 주목받고 있고요. 자당의 의원들께서 이렇게 많이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왜 국민들께서 지지를 안 해주실까 하는 반성부터 먼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젊은 초선 의원들과의 토론 시간 여기서 다 됐으면 마무리해야 될 시간 됐습니다. 자,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 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허은하 국민의힘과 함께 초선 열전 토론 함께했습니다.